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손 떼세요. 민재는 순자를 차갑게 밀어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사진 속 소녀가 나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자가 낡은 천 조각을 꺼내며 말했다. 천 조각 위에는 민재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병원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당신 같은 어머니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 아버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삶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기다리며 만든 이 천 조각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감춰진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한 청소부 할머니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소녀가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상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법조계, 그리고 입양 시스템에 얽힌 숨겨진 음모가 밝혀지며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그녀가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에서 살아가는 64세 강순자입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큰 재산도 없이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제 삶을 지켜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언제나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35년 전 제게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 아들의 마지막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며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과 연결된 단서를 찾았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음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법조계, 그리고 수많은 권력층의 비밀이 엮여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평생 풀지 못했던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을 푸는 과정에서 사회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들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순자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아왔다. 조용한 동네와 오래된 골목, 그리고 낮은 담장이 있는 그녀의 집은 그녀의 삶처럼 단출하고 소박했다. 순자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고 그만큼 많은 상처를 품어왔다. 순자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계를 책임졌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순자는 늘 어른스러운 아이로 자라야 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갖거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은 사치였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일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그녀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컸다. 하지만 순자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시절 순자는 꿈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던 순자는 25살이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그의 다정함에 기대며 처음으로 삶에서의 희망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작은 새방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남편은 기뻐하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웃음을 나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미래를 책임져야 했다. 순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아이를 기다렸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와 식당 일을 병행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든 순자는 아이만큼은 건강히 낳겠다는 결심으로 버텼다. 아이는 그녀의 모든 희망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을 기회조차 없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몇 시간 후 의료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심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냉담한 목소리는 순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이를 보여주세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시신이 이미 처리되었다며 그녀의 요구를 무시했다. 순자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랫동안 병원 앞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자신에게서 아이를 앗아간 세상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순자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미심쩍은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홀로 진실을 추적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병원 측의 거대한 권력과 자신의 나약한 처지를 비교할 때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가 걸렸다. 특히 꿈속에서 나타나는 아기의 모습은 그녀를 더 괴롭혔다. 작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소리. 순자는 종종 밤중에 눈물을 쏟으며 깨어나곤 했다. 그 이후로도 순자의 삶은 고달팠다. 그녀는 동네 학교와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돈이 없었기에 낡은 집과 중고 물건들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다. 이만큼이라도 가진 게 어디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지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다. 순자는 이웃들과 큰 갈등 없이 지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은 피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독 속에서 아들과의 기억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들에겐 단순한 청소부였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서울 중심가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경험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화려한 장식품들. 순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조건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선 날, 그녀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자. 이 일이 내게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평생 품어왔던 의문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순자는 매일 아침 서울 중심가의 고급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며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사무실 곳곳은 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순자는 자신이 그곳에서 단지 청소부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며 그녀는 사무실 환경에 익숙해져 갔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낯익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려 있던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 소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름은 민재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순자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그녀가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일이 끝날 때마다 사진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소년의 미소는 묘하게 그녀의 기억 속 아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순자는 점차 불안함과 궁금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진이 담긴 이야기를 함부로 물어보거나 추궁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직감이 계속해서 의심을 부추겼다. 며칠 뒤 순자는 다시 사무실에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서류 더미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했다. 서류에는 입양과 관련된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병원과 법원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흘깃본 것이었지만 그녀는 문득 그 병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병원은 바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던 곳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단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얽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서류가 여기에 있을까? 왜 병원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지?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사진 속 민재라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순자는 결국 사무실 변호사인 민재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사진 속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민재를 기다렸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오자 순자는 심호흡을 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변호사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순자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병원에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사진 속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나 민재는 순자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다. 아드님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민재는 냉정한 태도로 대답하며 순자를 쳐다보았다. 순자는 민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민재와의 짧은 대화는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 순자는 그가 사진 속 아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민재는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민재의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말을 흐리며 과거의 일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욱 의문이 깊어졌고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순자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는 오래된 기록은 보관하지 않는다며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병원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순자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시절 입양 관련 문제가 많았어요. 병원이 신생아 사망이라고 통보하고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호사의 말은 순자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후 순자는 민재와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다시 마주쳤다. 민재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이 일치함을 깨닫고 함께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자료들은 입양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진실에 접근하려 할수록 그들을 방해하는 위협도 늘어났다. 민재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차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했고 순자 역시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을 했다.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자와 민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순자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순자와 민재는 병원의 입양 기록을 확인하면서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기록에는 민재의 출생과 입양이 당시 병원의 관행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담겨 있었다. 병원은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통보한 뒤 다른 가족에게 입양 보내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법조계와도 협력하고 있었다. 민재의 출생 기록과 입양 절차를 담은 서류는 모두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진실에 가까워졌지만 그에 따라 위험도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중 누군가의 미행을 느꼈다. 그는 급히 길을 돌아 차로 향했지만 그의 차량은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바닥에 깔려 있던 유리 조각과 긁힌 차체를 보며 민재는 누군가 자신들을 막으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순자도 마찬가지로 밤마다 집으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진실을 밝히려는 걸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두운 목소리와 위협적인 말들이 순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위협은 그들이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자와 민재는 병원의 원장이었던 원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당시 병원의 모든 운영을 총괄했던 인물이었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원희를 만나기 위해 사전에 약속을 잡았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가 나와 원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전했다.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민재가 분노하며 따졌지만 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증거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와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원일과 관련된 자료를 더 조사하며 그가 법조계와 함께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원일과 협력했던 주요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심한 혼란에 빠졌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가담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혼자서 방 안에서 숱한 밤을 뒤척이며 자신의 가족사를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순자는 그런 민재를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 왔고 끝까지 가야 해요. 당신이 겪는 고통은 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아요. 민재는 순자의 말에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원일의 숨겨진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원일과 함께 일했던 판사들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들은 당시 아이들의 입양 절차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법적인 문제를 은폐해왔다. 순자와 민재는 과거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관여된 판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본격화되자마자 언론과 경찰까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순자의 집
창문은 누군가 던진 벽돌에 의해 깨지기도 했다.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순자와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변호사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건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고, 순자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어머니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아이를 빼앗겼나요? 순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언론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폭로했다. 한 저명한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병원과 법조계의 음모, 그리고 입양 과정의 불법성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순자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생을 제 아이가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어떤 어머니도 저처럼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폭로 이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병원의 스캔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연루된 이들의 부패가 함께 드러나며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도 순자와 민재는 계속해서 위협에 시달렸다. 기자들은 사건에 대해 취재를 지속했지만 관련자들은 조직적인 방해를 가하며 진실이 더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몇 주 후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원일은 결국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당시 병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의 고백은 사건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관련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며 사건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순자와 민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순자는 민재에게 말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둘 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입양 절차와 병원 시스템의 부패를 폭로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순자와 민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며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란 속에서 점차 마무리되어 갔다. 병원과 법조계의 조직적인 부패가 드러나며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병원의 원장이었던 원일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입양 절차에 관여했던 판사와 변호사들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여러 나라에서 입양과 관련된 법적 제도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순자는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과 슬픔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순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어머니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재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제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입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사건이 끝난 후 순자와 민재는 다시 병원 근처를 찾았다. 순자는 병원의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시작점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아픔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순자는 민재에게 말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결국 운명이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순자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순자는 민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며 그를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웃음과 따뜻한 대화로 채웠다. 또한 순자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 그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어머니들은 이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정말 힘이 됩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어머니의 말은 순자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민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모임에 참여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언론에서도 그를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순자와 민재는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두 사람은 전국을 돌며 사건에 대해 강연하고 입양 절차와 관련된 법적 허점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이들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촉진했다. 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입양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순자의 집 거실에는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민재와 함께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민재는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여기 있어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단다. 고맙다,
민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민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 역시 어머니의 곁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용기를 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밝혀가는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강순자 할머니의 긴 여정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진실 찾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노력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아픔을 대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었죠. 그리고 변호사 민재, 그는 자신의 과거와 아버지의 잘못을 마주하며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진실은 아무리 깊이 감춰져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인가요?